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성황조항 기술상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편집을 마친 지금 이 시각 현재 한미 FTA가 모든 언론의 취재를 봉쇄한 채 한나라당의 집권상정으로 4분 만에 비준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 간 협정이 날치기 통과된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박수를 쳤지요. 이 순간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의 힘을 모아 되돌려 놓겠습니다. 나는 꼼수다 일동. Hello, my name is Chung Bong-ju, a Korean representative politician. My mother country, Republic of Korea, still refuses to issue my passport. I suppose the Korean government is afraid that if I go to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may block my returning because of my attractive character. I really love my country, and I swear I will not leave the country forever. So my lovely country, even if you love me so much, please don't catch me too heavily. This speaking is not French, but English. Well, now here we go. The tribute broadcast to our president is starting. The name of the president is... 이명박 대통령 헌정방송 68평의 집을 소유한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전하 선나 각하만 생각하는 각하 오매불망 방송 나는 꼼수다. 자, 29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꼼수다가 미국에 갑니다. 12월 6일 뉴욕, 7일 보스턴 하버드대, 8일 워싱턴 DC 존스 홉킨스대, 9일 LA UCLA, 10일 LA 평화의교회, 11일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 12일 스탠퍼드대. 자세한 안내는 facebook.com/딴지us 또는 peace21.org. 연말연시 이때만 되면 힘에 겨운 거칠 선물 소동 때문에 야단이죠. 그러나 딴지라디오의 갖가지 선물용 상품은 받아서 흐뭇하고 주어서 보람찬 선물입니다. 연말연시 선물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딴지라디오의 나는 꼼수다 겨울용 후드티와 각하 찬양 달력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입 문의는 딴지 일보 홈페이지. 자기 생활의 스트레스의 근본이 정치다.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 투표는 사실은 자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죠. 탑, 치고 정치입니다. 김어준이 쓴 정치 교양서. 탑, 치고 정치입니다. 전국 오너후 서점에서 어플리케이션 북, 앱북도 나왔습니다. 정봉주 17대 의원입니다. 1시간 다시 왔어요. 문자가. 아직도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죠? 너무 걱정 마세요. 1년에 한 번씩만 쓸 테니까. 이 세상 끝까지. 정봉주의 신간, 달려라 정봉주, 절찬리 예약 판매 중. 새로운 정치의 힘을 확인하세요. 에리카 누나가 총알이 많은데 무슨 싸울 거를 걱정해. 핵무기도 있는데. 아니 핵무기 뭔지 알지? 뉴클리어 bomb. 근데 뉴클리어 bomb이 뭔데? 모르지. 잘 나만 알지. 가지고 있잖아. MB와의 관계가. 주진우 기자는 누구나 만납니다. 시사인 구동문의 서울 3700-3203. 정치를 알고 싶습니까? 보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책 한 권이면 됩니다. 보수를 팝니다. 보수를 파면 진보의 미래가 나옵니다. 보수를 팝니다. 오, 벌써 5쇄 찍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조국 현상을 말한다. 18쇄.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쇄. 다 합치니까 28쇄네. 한미 FTA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직접적 효과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10년 내 우리나라 실질 GDP는 5.7%를 증가하고 일자리도 35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거짓말 점점 커져요. 한번 하면 10번
이 이야기를 꼭 먼저 하고 싶어요. 일산 공연을 했는데 알자지라에서 인터뷰가 왔습니다. 영국인 한 사람과 그리고 뉴질랜드인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이 와가지고 우리 대기실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려고 왔어요. 그때 우리의 정봉주 전 의원이 그들을 먼저 맞이하였습니다. 부끄럽더구만. 그런데 생각해봐요.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생각해도. 그 영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기자가 갑자기 영어를 시작했어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날 만난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냐 미래의 대통령이다. 앞으로 이게 큰 찬스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를 만나기 힘들 것이다. 벌써 그러면서 내 매력에 빠져들고 있지 않는가 막 그렇게 물어보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나 통하지 영국 사람 완전 벙쪄가지고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표정으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영어로. 다시. 하지 마. Having an interview to me is a great chance to you. 내가 옆에서 듣고 있다. 너무 부끄러웠어. Because I'm a future president of Korea.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Maybe 내가. 1.5 year later you cannot meet me because I will be living in Blue House. 이게 우리나라에서 빵빵 터지잖아. 네. 영국 사람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 아니, 황당한 표정을. 아니, 졸라 황당한 덩치도 조금만 더 하면 때릴 것 같더라고. 아니 저거를 하버드 가서 들이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깔때기를. 미국 못 가게 해야 돼. 너무 부끄러워. 어디 내놓기 부끄럽더라고요. 아우 부끄러워. 그리고 재밌는 기사가 이거 잠깐 언급하고 가야 돼요. 센트럴 뉴스페이퍼. 센트럴 뉴스페이퍼에서 포탈 톱으로 이런 기사가 올랐어요. 낙곰수 김어준 성북동 223제곱 평방미터 주택 소유. 제목이 이거야. 몇 평이에요? 몇 평? 이게 연면적 68평 주택에 97년식 집차, 그리고 뭐 모토로라 투지 보유. 이런 거 쫙 기사 내용은 없어 별로. 조용필이야 그런 것까지까지. 아니 그런데 그 사실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자면서 진보를 참칭하고 다녀? 너 위선자지.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욕을 먹으라고 한 거지. 예. 욕을 먹으라고 한 건데 자기들이 졸라 욕 먹었잖아 오히려.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댓글들이 막 그런 거야. 집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제목을 바꿔 조금 있다가 낙곰수 김어준 사는 곳 알고 보니 우왕. 우왕. 제목이 우왕 이러고 할 거야. 졸라 귀여워. 잠깐만 68평이면 얼마만 한 거예요? 연면적 68평이면 네. 아래 위 합쳐가지고 아래 위 합쳐서 연면적이니까 그래요? 68평이지. 대지가 몇 평이에요? 그럼 한 40평.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졸라 조그만 게 있긴 있어.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대지가 나도 223제곱미터인지 몰랐어.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 저렇게 되면 대지가 35평 내지 40평밖에 안 돼요. 그래요? 등기부등본을 뗀 거지. 등기부를 뗀 건데. 아 참. 그러면서 이제 223제곱미터 하면서 또는 우왕 이런 걸 굳이 표기한 이유가 그런 거지 이제. 얘네들 원래 고정관념 속에는 가난하니까 진보는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고정관념이 첫 번째로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진보인 척 하더니 이 부자다 이 새끼. 그러니까 니들이 속고 있는 거야. 이런 그렇지.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런 말을. 아니 잘 사는 거하고 진보가 무슨 상관이야 씨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지금 김어준 총수가 계속 아니 그리고 정작 중요한 진보는 건 거짓말 하나?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중앙일보에서 김총수를 진보로 인정한 거예요? 아주 경화할 일이네.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그러면 기쁜 일인데. 네. 진보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자한 거하고 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부자 아니에요. 무슨 부자예요. 그거 김총수. 부자. 대출 있잖아 대출. 대출 닦아. 대출 얼마야 대출? 나 부자로 보이고 싶어. 몇 번?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왜? 얘기하지 마. 왜 부자로 보이고 싶어? 여자들이 좋아할까봐? 아니 저기다가 배추 심으면 대출 얘기하지 마. 배추 심으면 1년에 배추 30포기도 안 나와. 밭대기도 안 되는 거야. 대출 얘기하지 마. 대출은 얼마인데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다 열이 받았잖아요. 그러나
보통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진보 인사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을 상대해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엿을 매겨. 아니 박원순도 처음에 똑같은 방식이었죠. 1억에 얼마였죠? 250 월세. 250 월세를 처음에는 아무것도 재미를 아닌 봤죠. 것처럼 하면서 툭 기사가 나가요. 조금 잼 제일 날리는 처음에. 거거든. 그렇죠. 잼 날리고 반응 보면서 250 이런 댓글이 달리니까 기사를 써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딱 잼을 날린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얘네들이 상대했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정자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 올 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 그럼. 기다리고 있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 앞으로 뭐가 들어올 것이다. 뭐가 들어올 것이다. 나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사실 난 대출 정보를 까고 싶진 않았어. 왜냐면 난 부자로 보이고 싶어. 부자로 보여 여자들이 더 좋아해. 아유. 자, 대출은 이야. 내가 살 때 땐가 그렇게 샀어. 그리고 저기 그 성북동 그 단독주택이죠? 하나도 안 아니야, 올랐어. 요새 주택가 올랐어. 모르지만.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 올랐어, 씨발. 은행 직원 대출해준 사람 이거 파면감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아니, 우리 집을 까지 마! 그때는 저 60% 70%까지 대출해줬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만기가 됐으면은 야, 나 부자야! 좀 갚아야 성북동에 되거든, 집 돈을. 있어! 아니, 성북동 끝자리에 저쪽에 대출에 또 마이너스 통장 있고. 마이너스 얼마예요? 아, 씨발. 마이너스도 있고 개인비도 몇 억 있어요. 네. 그래요? 내 차는. 옛날에 진짜 나한테 3년 전에 나한테 1,000만 원 투자한다고 가져간 거 그거 기억해 안 해? 몰라, 기억 안 나, 그러고. 자, 정확하게 랭글러 97년식입니다. 랭글러, 스포트. 97년식, 모토로라, 버튼 잘 그건 안 어떻게 알았지? 눌렀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지?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야, 서류 다 떼봤다니까, 그러네, 얘네들이. 아니 근데 왜 이런 우리 쓸데없는 신상, 거를 우리가 무슨 씨발 선출 털죠. 세금 쓰는 사람들이야? 왜 이걸 뒤져? 아니 나를 뒤져야지. 나를 대권 의원님도 주자. 다 뒤졌지, 당연히. 자, 의원님도 의원님 무릎을 까봐, 맞대고 까봐. 빨리 까봐. 의원님 까봐. 우리는 건물 있잖아. 건물부터 얘기해. 건물 있잖아, 건물. 그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공동 소유한 건물이 그게 한 40억짜리예요. 45. 어디에? 존나 부자네. 아니, 지역에. 의원님이 지역에. 예전에 학원 원장 할 때 돈 좀 벌었어. 그때는 돈 많았지. 그때는 한 달에 한 1억 5천 2억씩 벌었어요. 다 까먹었지. 지금 그 한 40억에서 41억 좀 하는데 여기에 껴있는 부채가 30억이에요. 40억짜리 건물에 30억 부채예요? 예, 30억. 이렇게 아직도 해서 10억 남았네, 그래도. 아니지. 왜요? 보증금이 8억. 보증금 8억이요? 제일 줬으니까 보증금 8억.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연동돼갖고 우리가 마이너스 대출 2억 7천. 날아갔네 벌써. 그럼 마이너스 7천이야. 이런 거 깠을 거야 걔들이. 다 그러니까 까봤지. 우리 집사람 아까 오면서 이거 물어봤더니 제발 자기는 껴놓지 말해. 꼼수 갖고 내 대출 정보는 편집해. 안 돼! 아니 꼼수가 갖고 절대 안 편집 안 해. 꼼수 갖고 행복하게 하는 건 좋은데 왜 자기까지 끼어드냐서 내가 한마디 했어. 야 쟤들이 까면 행복하겠냐 그럼? 그랬더니 그냥 까세요 그럼. 그럼 가세요, 그럼. 그러니까 없어 우리는 이게. 지분이요, 지분. 집 그 7, 8억짜리가 있어요. 우리 동서 엄청 비싼 집이야 그게. 예. 그게 그리고 7, 8억짜리고. 그거 돈 벌 때 사셨구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산 거야 다. 나 돈 번 건 다 까먹었어요. 그래요? 다 날렸어. 우리 집사람이 산 사업을 거고. 하셔서 사업. 사업을 해갖고. 그리고 인테리어 거기에 이제 사업을 한.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비겁한 게 등기부 등본을 안 떼면 223 제곱평만 안 나오지. 모르잖아. 안 나오지. 뗐어. 네. 뺐는데 네. 그 개인 서류 다 뒤져본 거지 우리들. 근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사실은 그 뒤에 그 은행 대출이 나오죠. 은행 저당 액수가 정확하게 나온다. 나오죠. 그러면 몇 퍼센트인지 아니까 역산하면은 대출이 얼마 딱 정확하게 나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하지만 이것이 대출받아 산 집이다 이런 건 빼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우리 김총수가 내가 부자인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그럼 인기가 올라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요즘 없거든. 돈이 없는 줄 알고. 무슨 소리? 나 부자야. 서울동에 집 있어 나. 아니 그리고 야, 나는 그 대출 정보 편집해. 아니 나는 더 밝혀야 돼. 이건희 회장하고 아니, 좀 조용히 해봐. 나 아직 안 깠어. 안 좀 깠어. 들까야 돼. 통장도 그리고 통장은 아예 없으니까 통장 마이너스 4천. 통장 마이너스 4천. 그리고 신용카드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용 정지가 된 게 한 12회 정도 됐고요. 12회.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연체돼갖고 못 낸 게 그것도 한 10회에서 12회 정도.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체하시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만. 아니 우리가 진보는 간지가 나야 된다. 진보가 좀 폼나야 된다 그럴 때 그때 돈을 3, 4년 전에 잘 벌었어요. 나 떨어지고 그러면서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뭐를 바꾸냐 그랬더니 벤츠를 사야 되겠대. 그러면서 눈치를 봤는데 그냥 당당히 그렇지. 사라. 네가 네 돈 벌어서 도둑질 안 했는데 사라 그래. 벤츠 S300. 그 내가 다른 사람 밖에 약속 있을 때 가끔씩 그거 쓰고 그래요. 내 차인 척하고. 사모님 명의로 된 거고. 예, 사모님 명의로 된 거죠. 그리고 동네 다닐 때도 벤츠 S300 타고 다녀요. 우리 지역 유권자들 전혀 뭐라고 안 그래. 능력 있으면 타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 아이, 그만해. 이제 국민연금 너무 12번. 약간 비참해. 자. 국민연금 12회 연체 이거 너무 비참해. 그 편집해, 씨발. 야, 그럼 돼지 너도 까봐. 그러면 씨발 말 나온 김에. 우리 마누라한테 얘기 안 했는데 깐다고. 경기도 용인시 구흥구에 동네는 좋아요. 야, 그런 거까지 말할 필요 없어. 대충 가. 차는 뭐야? 나 계속 못 차는 봤는데. 2007년식 뉴카렌스. 뉴카렌스? 예. 자, 그리고 우리처럼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될까? 우리처럼이라니. 97년식 집자도 까냐? 씨발 그게 뭐 대단한 거라. 모토로라도 깠는데. 97년식 모토로라도. 벤츠 차가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중고가가 대략 한 600에서 700 합니다. 800만 원 주고 10년 전에 산 사람이 중고가 600만 원이라고. 안 됐어. 아니 얼른 까봐 재산. 자, 집은 몇 아파트고 평이에요? 34평이고 지금은 한 로 내려앉았어. 왜? 떨어진 얘기 하지 마. 너무 슬퍼? 그리 떨어진 돈 있는 척 해 다. 있는 척? 얘기하면 사인회 할 때 빵 더 들어와요. 계속해.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나의 읍소 전략. 나 배고프다. 이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야 부자인 척해. 왜?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해? 야 그렇게 하지 마. 부자인 척해. 목소리. 아니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래도 재산이 한 10억 가까이 될 것 조용히 여기도 없어 좀 조용히 해. 자, 그리고 대출을 한 정도 해가지고 지금 받습니다. 많이 갚았네. 열심히 존나게. 책 졸라 쓰잖아. 그래가지고 졸라게 아침부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고. 그런데 새벽 4시부터 방송해가지고 어제 기자회견장도 안 앵벌이 아니야 앵벌이. 딴 것도 얘기해야 되나요? 휴대폰은 야 그만해. 하지 마. 아니 빚 많으면 난 평생 빚이 있어봤는데 빚 많으면 행복해. 빚 많으면 계속 사람이 긴장돼갖고 살거든. 그리고 국회의원 같아 빚이 있어야지. 그래요? 느낌이. 나는 기자인데 무슨 빚이. 돈을 갚으면 불안해서 또 빚을 쓰고 그래. 빚이 있어야 돼요. 뭐야? 그건 말도 뭐예요 안 되는 또? 소리. 그리고 전세? 전세죠. 얼마짜리 전세 얼마? 전 2억. 까봐. 저도 까야 돼요? 야 이 다 까는 김에 까. 이 씨발 중앙일보 건드렸잖아. 저는 저기 전세인데 대출. 그 얼마 나머지 갚았어? 예? 아버지 나중에 갚을게요. 아니 아버님 돈이 많아요? 아니요, 아버님은 그래도 제가 그나마 저기 기자질하면서 직장 다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어서. 고향에 계세요? 네. 저것도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티셔츠하고 무슨 토크 콘서트 공연, 뭐 인쇄 일부로 서버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거거든. 그거 얘기해. 나도 그 가면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최초로 까봐 우리들도 모르잖아 그거는. 깝니다. 왜냐면 우리는 엄살 부리고 그리고 우는 소리가 체질상 딱 질색이거든요. 아니 부자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난 부자가 좋아. 김종수가 까기 전에 우리 나도. 시청자 청취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할 건 뭐냐면 우선 지난달 서버비가 네. 우리 최초로 공개합니다. 우리 이런 거 끝까지 공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최초 공개해요. 10월 서버비는 2,860만 원을 찍혔어요. 찍혔고 이거가 사실은 나우콤 문용식 전 대표 지금은 이제 전 대표죠. 만나셨으니까 전 대표하고 담당자가 사실 굉장히 크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원래 원가는 훨씬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가로 준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원가 이하로 주셨어. 그럼 그래서 6, 7천 되는 비용이? 제가 듣기로는 5천 이상. 아니 그럼 내가 특강 나고 한 7, 8천 든다 이런 게 뻥이 아니네. 뻔히 아니에요. 하도 그래도 확인도 안 하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의원님 뻑가잖아. 대충 뻑가잖아. 우리 여기 이번에 그 기자회견 하는데 우리 그 미건스 운영진이 경찰 추산 2,000명, 자체 추산 3,000명이래. 나보다 더해 더. 한 300명 온 것 같더라. 근데 어쨌든
이게 하도 미안해서 이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 회사가 이런 걸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나우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나우콤한테 신세를 많이 졌고 이제 옮겼는데 요즘 업로드를 하면 30기가죠. 트래픽 30G예요. 근데 이건 업계에 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30G 정도면 그냥 순수하게 트래픽 비용으로 발생하는 서버 비용이 억대가 돼요. 다 받으면 억대가 된다고. 30기가가? 아니 지금 이제 서버비가 억대를 넘어갔습니다. 억대가 된다고요. 네. 아니 난 저런 얘기 들으면 좋아. 특강가 살 얘기가 많아져갖고. 근데 이게 우리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연 예를 들어 지방에서 한 번 하면 해봐야 1,000만 원도 안 남거든요. 공연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 공연도 엄청 많이 남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 서버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협상 중이에요. 협상 중이고. 그래서 돈이 정말 그 정도 나오냐? 이런 의심이 들면 이거는 30G 정도 나오면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돼요. 비용이 얼마나 나올 건가. 딱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버틸게. 관심 꺼! 씨발 돈도 안 보태주는 것들이 왜. 우리는 아무튼 돈 많아. 아니 겨우 4명이 모여서 씨발 임금님 기는 당랑기기라고 말 좀 해보겠다는데 졸라 큰 빌딩에서 씨발 수천 명씩 모여있는. 이제 그만 까고. 근데 사실 근데 거대한 언론사에서 사실 저쪽 좀 까줘 저쪽 좀. 우리 4명하고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임금님하고 싸우자는데. 사실 저희는 각하한테 충성할 시간도 부족한 사람인데 중앙일보요. 이런 배달의 기수, 배달의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참. 아니 근데 맞아. 왜 배달의 형제예요? 아니 중앙일보는 말이죠. 옛날에 비자금 배달하고 열심히 배달하는 이학수랑 홍석현이 배달하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배달.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중앙일보가 내가 보기에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 뭘 잘 몰랐냐면 폐하님한테 문의를 안 했어. 그렇죠. 때. 상의 안 하고 이 기사를 냈구나. 왜냐하면은 주진우가 회장 폐하님과 관련해가지고 기사거리가 많아요. 그걸 또 그쪽도 알고 있어. 좀 물어보고 기사를 써. 우리가 이 전설을 확대하고 싶지 않거든. 우리는 각하만 사모해. 사실 주진우 입 열면 안 돼. 사실 저는요. 삼성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부자 됩니다. 부자 됩니다. 삼성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날 우리 김종수 기사 나오고 그쪽에 중앙에 이제 아는 후배가 기자가 전화가 와서 니네 그런 기사를 왜 쓰냐 쓸데없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이제 딱지 뛴 친구 같아요. 아 그게 제가 만났거든요. 아침에 우리 집 앞에 뻗치기라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뭐 씨발 뇌물 먹고 공무원이야. 뻗치기라고 있어. 아이돌이라며. 아니 어쨌든 간에 보니까 잠깐 만났는데 그 있잖아 왜 사수아마리 사스마리 막 끝내고 경찰서 뺑뺑이 돌고 막 끝낸 방금 끝냈어. 그러니까 완전 신입인데 자기가 취재한 어떤 짜투리 정보들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지. 감이 없는 상태의 신입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은 사실 잘못이 없어. 왜냐하면은 그걸 엮어서 자기들 의도대로 써먹은 데스크 물어야 되는 그래서 거지. 정보 보고를 그 친구가 이제 올리면 데스크가 기사를 쓰라 말아 오달 주잖아요. 정보 보고 올라온 건 무척 재밌게 잘 썼대. 풀로 쓴 건. 그리고 다른 기자들이 데스크에 가고 우호적으로 이걸 다 내지 왜 저렇게 일부 편집을 해서 내냐. 그러니까 데스크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스크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지 얘들은. 한 거야.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근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홍석현 회장님 얘기. 한남동 주택의 절반은 전시 시설입니다. 나머지는 주택인데 이거 세금으로 하면 문제 있습니다. 전시를 뭐 하시나 집안에서? 아니 집에서 혼자 몸을 전시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혼자 미술관 셀프 미술관을. 이 사람들은 집을 전시실로 용도를 등록해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집 대문 앞에서 옛날에 엑스파일에 남겼던 그 이해창 후보의 동생을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서 2개를 차에 실어 보냈다 이런 주옥 같은 얘기 나옵니다. 2009년 2월에는 감절가 절반에 3천장을 낙찰받아가지고 국가 소유 재산하고 이게 막 맞바꿉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주민대사로 이렇게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 신고를 했는데 직계가족까지 해서 730억 원 정도 재산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종편하면서 1인 소유 지분 한도 내에서 1,500억 상당을 사재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 그새 그렇게 돈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재로. 어머나, 진짜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진짜 부자가 저기 있네. 그렇죠. 그리고 나 저만큼 돈 벌래. 나 부자 하나 보이고 싶어. 야, 대출 정보 편집해.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일보가 이런 의도였을 거야. 이렇게 가난한 우리 김어준 총수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지난번에 또 이걸 편집해. 지난번에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삼성 코닝에서는 아까 홍석현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다고 얘기하고 얼마 후였던 것 같은데 벌어들인 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갑자기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3조 3,600억 원을 갑자기 주주한테 배당을 합니다. 배당률이 순이익보다 높아요. 그때 홍석현 회장이 그때 주주인데요. 최대 주주인데 얼마를 배당받았냐면요. 그때 1,000억 원 넘는 돈을 배당받았습니다. 좋아. 네. 이만큼만 하자고. 자, 여기까지. 각하한테 집중하고 싶어요. 자, 각하한테 집중하는데 그 얘기는 한번 합시다. 중앙일보 기자들 얘기하는데 홍석현 회장이 검찰 끌려갈 때 다 모여서 사장님 힘내세요 그렇게 하고 공항 출입 기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역할 분담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놓고 각본이 틀리잖아 그리고 싸우고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목을 졸랐어요. 그렇지. 목 조른 사건 유명한 사건입니다. 중앙일보 그 기자들이 한 거예요.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엑스파일에 비자금 사건은 얘기하고 엑스파일 때 삼성 중앙일보 기자들이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각하만 칭송하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근데 주 기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 그 중앙일보 기자 중엔 왜 주 기자처럼 훌륭한 기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야, 이게 지난번 나온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동반 깔때기. 동시 패션 깔때기라고. 아니 근데 아무튼 이런 걸 알아주는 게 나밖에 또 누가 더 있어? 알았어요. 감사해요. 근데 가치가 있고 지면이 한정돼 있는데 저널리스트들은 그 지면이 자기 회사 거라고 생각 않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김총수 까고 꼼수다 까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자고요. 하면 자 봅시다. 데스크 국장 다 까놓고 한번 무릎을 맞대고 생각합시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를 못 막으면 메신저를 까라거든. 전형적인 방식이야. 근데 김총수 집을 깐 건 간단해요. 서버가 그 집안에 있는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그 서버를 막어라. 4명 중에 왜 김총수 집을 깠지? 그 가장 유력하고 의미 있는 건 나를 까야 되는데 그랬더니 김총수가 서버가 있나 우리 집에? 마당에 묻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못 보낸다는 걸. 이게 예전에 진보 진영을 이런 식으로 죽였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때는 한방 훅까지 이렇게 훅 가요. 왜냐면 박원순 시장도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디어 250 훅 갈 뻔했어 진짜로. 조중동하고 공중파 3사 장악해가지고 확 융단폭격하면 가거든. 아니 지금 정봉주 죽이려고 기사 제목도 나와요. 무상급식 주장하며 벤츠 타고 다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기사 좀 써라 이렇게. 하지만 말리게. 우리가 이걸 시작할 때 그럴 줄 알고 나는 꼼수다를 만들어놨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못 보내. 그리고 우리는 종자가 완전히 달라. 나는 쟤들하고 똑같아. 우리를 건들면 우리는 스스로 더 폭로해. 그러니까 가급적 내가 가는 정치적 행보에 누가 되는 발언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쫄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각오가 돼 있는지 얘네들은 상상을 못 해요. 참고로 이제 옷 다 정리됐죠, 이제? 아니, 멀었어요. 하나 더 있어. 빨리 정리해. 왜냐면은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큰 신문사 뒤에서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오더를 내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우리 스스로 다 폭로할 테니까 아저씨들도 해야지. 부동산, 사생활, 재산관계.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각하는 1층에 수포가 있고 2, 3층이었나? 아니 미디어를 만드는 그 사람들 아저씨들 자기들. 네. 아니 그런 식으로
지하에다가 전시실 만들고 그 위에 아니 각하까지 갈 필요 없어. 이 기사를 만들어내는 아저씨들도 네. 우리하고 똑같이 같이 미디어 기능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깐 거 아니야. 네. 그럼 공평하게 자기들도 까던가. 자기들이 안 까면 아니 우리가 무슨 각하처럼 4대강 하면서 수십 조씩 쓸 수 있나? 아니면 뭐 우리가 한 명이라도 공직에 임명할 수가 있나? 아니면 권력기관을 움직일 수가 있나? 이것과 연동돼 있는 얘기인데 우리 낙검수 보면서 우리 이제 각하의 팔 다리인 사람들 그리고 머리인 사람들 정보 좀 그만 주세요. 아우 너무 몰려들었고 근데 자기들한테 보고하기 전에 왜 우리한테 먼저 정보를 줘? 아 미치겠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정보를 다 취합하려면 각하 헌정방송 아니 각하 임기 끝날 때까지 써도 부족해 이게. 사장님 힘내세요. 지난 99년 8세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던 홍석현 씨에게 중앙일보 기자들이 보낸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MBC 시사 매거진 2580 2005년 7월 24일 방송분. 안기부 문건상에 나타난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모습은 언론사 최고 책임자라고 보기에는 충격적입니다. 홍 씨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에게 자금 지원은 물론이고 선거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97년 9월 3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돈 전달 창구를 한 군데로 할지 여러 군데로 나눌지를 신문사 사주가 여당 대표에게 대놓고 물은 것입니다. 홍 사장은 삼성 이학수 비서실장에게 DJ가 당선될지도 모르니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학수 실장도 앞일은 알 수 없으니 보험료로 생각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문제의 테이프 내용이 폭로된 이후 홍석현 주미대사가 보인 첫 반응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반론이고 뭐고 내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떻게 받아가는 방송에서 이른바 X파일이 처음 보도된 직후인 지난 금요일자 대부분의 신문이 1면을 비롯해 서너 개 면에 상세히 관련 소식을 다뤘지만 중앙은 2면에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홍석현 씨가 삼성그룹의 정치 자금을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관한 사항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청 테이프는 불법 자료라서 검찰이 수사할 근거가 없으며 이를 보도하는 언론사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MBC의 보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상세히 다루지 않은 채 삼성그룹이 MBC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부분은 기사화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힘내라는 말이 나올 것인지 관심이 중앙일보사에 쏠려 있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니야.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미국 가는 얘기, 미국 일정 다시 한번 확정됐죠? 미국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저희가 12월 5일 날 비행기에 올라서 12월 6일 날 뉴욕에서 7시에 공개 강연을 합니다. 7일 날은 하버드대에서 특강을 하고요. 8일 날은 워싱턴으로 건너와서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세미나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여기서 정봉주 의원이 특별 스피치를 하게 되는데 그건 잘 몰라요. 그거 막았으면 좋겠어 나. 네. 대법원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 9일 날 여권이. 네, 8일 날 저녁에 워싱턴 DC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9일 날 바로 LA로 넘어와서 UCLA 한국학연구소에서 초청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11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넘어와서 UC 버클리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UC 버클리에서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스탠포드대에서 교수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뉴욕에 들렸을 때는 그 지금 아큐파이 월가 그분들이 그 대표단이 꼼수다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야 월가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월가. 그리고 맞아.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석학 세계적인 학자죠. 네. 노암 촘스키 만나려고 합니다. 네네.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그 보스턴에 가서는 하버드 MIT를 비롯해서 유수한 대학교를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석학들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티타임 간담회 마구 잡혀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근데 여건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며칠 전에 대법원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했죠. 수요일날. 근데 11월 16일 KBS 뉴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 규정과 재판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당시 BBK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초에도 1년 기한의 단수 여권이 발급됐다며 이번에는 나는 꼼수다 출연 등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다가는 이 신원조회 확인해줬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묵묵부답입니다. 검찰청에서 안 해주는 건지 대법원에서 안 해주는 건지. 근데 이 여권 발급해주지 않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해외 나들이를 가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야만국가도 아니고 더더욱 20세기 독재국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권 발급이 되지 않아 하버드, 존스 홉킨스, UCLA, UC 버클리 등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요청하고 있는 초청 강의가 무산된다는 것은 새벽 5시 반에 전화가 왔어. 일어나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일어나라고? 이상하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라고 전화가 왔어. 오늘 그래놓고 저희가 7시 반에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 의원님이 전화를 딱 5시 저한테는 5시 했어요. 그리고 5시 했어? 전화해가지고 오늘 7시 반 커피숍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알죠. 바뀌었으니까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바뀌면. 아니 우리는 확인 전화를 새벽에 만나면 다 돌려요. 자기 일이니까 7시 반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니까 차 안에서 둘이서 기자들한테 릴리스는 7시 50분이라고 했어요. 네. 기자 차 안에서 이제 딱 그냥 있었어. 나중에 사인회만 하려고. 근데 아니 7시 반부터 옆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둘이 실제로 놀랐어요. 김종수와 주진우. 아니 왜냐면 7시 반에 대법원 앞에 사람들이 가봐야 막 20-30명 모여있겠지 했는데 너무 없으면 수백 명이 드글드글 한 거야. 둘이 그랬거든. 아이씨 100명도 안 넘으면 쪽팔려서 안 내려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아직 여권 나오는 소식은 없죠. 아주 이례적으로 대법원과 외교통상부가 입장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요? 12조 1항에 근거해서 여권 발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데 12조 1항은 2년형 이상 아닌가요? 2년형 이상이라고 그래갖고 2년 이상형이라고 그래갖고 기자가 다시 물어봤죠. 이거 1년인데 왜 2년형이냐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은 지금 1년을 받았어요. 1년이고 얼버무리더니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기자가 물어봤더니 이거는 형을 받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법에 저촉되는 최고형을 얘기하는 거다.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대법원은 형량을 정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대법원 형량을 정하는 데가 유무죄만 정하는 거거든. 네네. 말이 안 되죠. 저는 의원님을
안 보내겠다고 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는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럼 나는 화상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 미주를 돌아다니면서 네. 왜 안 보내줬는지, 왜 여권을 안 내줬는지. 화상강의 하면 보통 이게 국가 간 화상강의는 대통령, 대권 주자 이쪽에서 저 화상을 어떻게 해야 돼? 얘라 이 화상아. 어쨌든 나는 정봉주 미국 가가지고 그 교수들 앞에서 퓨처 프레지던트 이거 할 생각만 하면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오그라들어. 날 만난 걸 그 영광으로 알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한다든지. 보내는 게 그 학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니까. 우리를 보내야 미국 학자들이 혼란이 일어나. 이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인트로 하는데 인트로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제가 인트로하면서 뭐라 저 그랬냐면 옆에서 죽을 뻔했어. 오그라들어서. 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그 미국에서 내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서 나를 귀국을 안 시킬까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권을 안 내주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에다 요청을 했어요. 나를 너무 강력하게 잡지 마라. 공식적으로 요청하려고만. 그러니까 나를 너무 강력하게 잡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Please don't catch me too heavily.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불어가 아니라 영어다.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라. 너무 굴려서 다 불어인 줄 알아. 아 웃기다. 나는 꼼수다. 잘생긴 B컵의 촌수 김어주. 달려라 깔때기 마와 정봉주. 시사돼지 목사들 부끄러운 음악이자 쫄지마. 나는 꼼수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가 한미 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양국 정부가 ISD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제안했습니다. 11월 16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 아울러 대통령이 책임지고 미국과 재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 나는 그 의지를 보여주러 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있으면 하겠다. 저는 그 의지를 양당 쪽에서 보여주러 왔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촌평. 동만두를 먹이고 나서 석 달 뒤에 위장을 세척해내는 요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재협상 약속.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2008년 쇠고기 파동 당시 정부와 여당은 일본과 대만이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한다면 우리도 재협상하기로 약속.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에 따른 보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재협상은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지는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주문했습니다. 한국 시장이 먼저 개방됐지만 일본이나 타이완 등 주변 국가들도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만 불리한 협상이라면 다시 손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입니다. 이한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만이나 또 일본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재협상하자 그러죠. 현재 대만은 30개월 미만,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보다 확실히 나쁜 조건, 그럼에도 정부의 재협상 약속은 감감무소식이다.
그런데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10년 1월 주한 미국 대사관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만이 한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했다. 그러자 당연히 우리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국내 여론이 나올까봐 부담을 느낀 한국 정부. 미국 보고 대만에게 좀 더 개방하도록 압박하라고 요구했다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아,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네. FTA 얘기도 좀 하셔야지. 예? FTA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아, 우리 각하, 네. 우리 각하가 FTA 얘기 처음에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청와대에서 ISD는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할 가치라고 했어요. 무슨 씨발 독립운동 하나, 씨. 아니, ISD가 무슨 3.1운동이야? 이거 미쳤어. 미국이 요구해서, 미국이 유리해서 넣은 조항을 왜 우리 청와대가 싸워줘? 아무래도 진짜. 다음 출마를. 미국에서 출마하시려나 봐. 네. 어쨌든 각하하고 한나라당이 FTA 가지고 셔틀 하다가 이제 각각해서 회심의 엿을 민주당에 날렸어요. 네. 날 믿어라. 책임지겠다.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하겠다. 근데 이게 꼼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달에 90일 이내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걸 마치 새롭게 재협상을 위해서 별도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처럼 말한 거거든. 그렇죠. 그게 아닌데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원래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때 ISD ISD를 폐지하고 말고 결정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통령이 한 말도 못 믿냐 이렇게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믿어? 광운대 동영상 보고 주어가 없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지 명함 내기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약이 얼마나 허공에 날아갔습니까? 그걸 믿어라. 아니 김종수 그리고 이게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게 김종수님이 한 발 더 나가야 돼. 한 발 더 나가야 돼. 요새 뭐냐면 공부하시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게 나 진짜 이런 정보 싫어. 그 내부에서 온 정보예요. 네. 대통령의 주장이 이게 왜 이렇게 잘못돼 있는지 뭐냐면 대통령이 3개월 이내 ISD 재협상을 뭐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재협상을 3개월 내에 하겠다. 3개월 내에 하겠다 했는데 국회에 총의를 모으면 국회 총의를 모으면 근데 이 우리 각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 또 그 절충파들이 자기들 딴에는 한 발 더 나간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ISD 조항을 재협상한다는 양국 장관의 서면 약속을 받아오면 비준 동의해 주겠다는 절충안을 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뭐냐면 FTA 22조 2항에 뭐가 되어 있냐면 웬일이야. 조항까지 나왔어. 나와 이거 봐야 돼. 조인트 커미티 조항이 있어요. 네. 그거는 연합위원회를 만드는 거냐. 양국이 연합위원회를 만들어 조인트 커미티. 양국은 FTA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조인트 커미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정 및 수정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또 매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열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하가 지금 제안해갖고 FTA ISD 조항을 의논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절충안이 양국 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는 것도 현재 FTA 상으로는 어떠한 것도 다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인트 커미티에서. 그러니까 각하가 얘기한 것도 한 발 절대 나간 거 아니고 원래 하기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절충파에서 낸 것도 기존의 FTA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 그런데 양국 장관의 서명을 받아오라 그러니까 또 한나라당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모욕적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아니, 무슨 바보들이 진짜 여셔틀도. 아유. 근데 이 장관급 서면 합의를 받아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받아친 거 아니야, 다시. 절충안 김성곤 그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통상협정의 비준의 권한은 미 의회에 있는 거예요. 미 의회에 있고.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그 대외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은 협상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을 해요. 위임을 했죠. 그런데
그 협상 기간이 끝나면 협상 권한도 미 의회가 가져갑니다. 네. 다시. 하는. 그러니까 협상 권한과 비준 권한이 다 미 의회에 있는 현재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조인트 커미티는 행정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행정부 관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개정을 해 일부. 네. 그걸 미 국회에서 비준을. 또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권한과 이미 예. 그 조항의 협상 권한과 비준 권한은 미 의회에 다 넘어간 다 상태예요. 넘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건 장관이 아니라 오바마가 협상하겠다고 직접 사인을 해도 사실은 의회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ISD를 삭제하겠다라고 사인해 줄 리도 없지만 사인을 해도 미 의회가 승인을 해야 한다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책임을 져? 오바마도 책임 못 지는데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협상하겠다는 말을 받아오는 게 뭐가 중요해? 협상을 해도 협상 결렬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렇죠. 의회에서 안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죠. 뭐 앞에 네. 관료들이 그래 우리가 의논해 보겠다. 근데 의회에서 안 된단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나 이게 지금 창피한 게 이 지금 보도가 나가서 이게 영문판으로 나가면요. 미 장관이 그래 우리 협상해 주겠다 사인해 줄 것 같아. 그렇죠. 사인해 주면 뭐예요? 그게 끝난 건가? 협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협상일 뿐이거든. 협상이고 그 개정안은 미 의회에서 비준을 또 통과시켜야 돼요. 이미 FTA 협상하는 그 비준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걔네는 사인을 다 했다고요. 네. 우리만 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3개월 후에 재협상을 할 걸 지금 우리가 왜 사인을 해? 그럼. 사인하기 전에 재협상을 해야지. 그렇지. 그래야 협상이 커지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사인해놓고 조항을 고치자 이게 말이 되나? 정동영 의원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독만두를 먹고 독이 들어있는 만두를 먹고 나중에 위세척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 일본 학자가 한 거예요. 그래? 일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일단 김태희를 나와 혼인시켜달라. 3개월 안에 김태희 씨에게 결혼 허락을 받겠다. 결혼 허락을 받겠다. 예. 그거 좋네. 재밌다 예. 그거. 일단 A+를 달라. 3개월 뒤부터 공부하겠다. 또 있어요. 각하께서 지금 즉시 하야를 발표하신다면은 국민들이 3개월 뒤에 복귀를 요청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해. 누가 계약서 양자 사인해놓고 나중에 조항을 고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3개월 후에 할 수 있는 걸 지금 왜 안 해? 네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또 한 EU FTA와 관련해서 중소상인들 SSM 관련해서 중소상인들 피해를 입을 걸 대비해서 비준한 다음 재협상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지금 아직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이 FTA가 불평등한 조약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FTA하고 국내법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동일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약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FTA와 국내법이 충돌하게 되면 FTA 법을 조약을 쫓아야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무조건 FTA 법을 조약을 따라야 돼요. 근데 미국은 FTA와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하고 충돌하게 되면 연방법이나 주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등 조약이다 그러니까 걔들은 뭘 만들었냐면 Implementation Act 이행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돌을 하더라도 이행 법안을 통해서 FTA 법안을 조약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이행 법안을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럼 이행 법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이거를 밀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행 법안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행 법안에 우리가 뭘 사인하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뭘 사인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행 법안에 따르면 FTA가 더 우선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럼 FTA가 우선인지 미국 법안이 우선이냐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와 뭐가 불평등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FTA 조약을 따라야 되는데 그럼 니네들도 무조건 FTA 조약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규정한 게 이행 법안입니다. 한 달 됐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곰곰이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입에서 이렇게 훌륭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거 봤어요? 수시로 나왔나? 그리고 참. 너무, 박수 좀 쳐. 박수 좀 쳐. 무슨 중국집에서 웨이터블로 한 번 치게. 맞아. 그리고 FTA 관련해가지고 의원님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제가 FTA 통과 직후에 미국 쪽의 자료 읽다가 만장일치 통과됐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만장일치라고 했잖아요.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아니 만장일치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 맞는 부분은 뭐냐면 미 상원의 재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어요. 예. 재무위를 통과해야지 본회의에 상정하니까. 그렇죠. 그 상임이니까 그렇죠. 그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자면 상원 재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 본회의 비준 표결은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네. 제가 압도적이지만 만장일치는 아니고 미국 자료를 진짜 정확히 확인했는데. 직접 본 거야? 아니면 누가 제가 확인했어요. 미국 자료를. 누가 얘기해 준 거야? 확인했다니까. 목소리가 약한 거 보니까 좀 이상해. 어쨌든 공화당 쪽의 상원도 공화당이 적극 지지하거든요. 네. 공화당 쪽의 상원도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반대 한 명. 반대 한 명 있고 민주당 쪽도 상원은 찬성이지만 하원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아요. 하원에선. 왜냐면은 그 자동차 노조 같은 데서 이 FTA가 되면 자동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 같아가지고 반대를 했는데 그 노조의 반대를 의식한 민주당 하원 쪽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더 많이. 그래서 오바마가 우리 각하를 이제 그 자동차 공장에 데려가가지고 일자리 늘려준다고 연설을 시킨 거잖아. 네. 하지만 가장 신속하게 역대 상하원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맞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바뀐 게 없어. 미국이 이걸 원하는 건 맞다고. 절대적으로 원하는 거죠. 본질은 변하는 게 없어. 그게 만장일치든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됐든 이 최단 시간 안에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FTA 하면은 이제 FTA 괴담 얘기 막 나오는데 아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진짜 괴담은 이런 거지. G20 하면 450조 경제 효과. 450조 어디 있어, 씨발. 450조 내놔! 450원씩 줬으면 좋겠다니까요.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이 저것도 아직 결정 못 했더만 어떻게 막을 것인지. 그래 민주당 뭐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나마 지금 잘하고 있어. 이제 민주당 욕하지 말고 민주당 절충파만 욕해갖고. 김성곤 어떻게 이제 법도 모르면서 22조 2항 연구하라 말이야, 이 사람아. 김성곤 의원은 조선일보가 크게 써주고 그러니까 업됐던데요. 완전 분위기 업됐죠. 22조 2항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뭐가 두려운지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명단을 안 내놔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협정을 맺는데 왜 무기명으로 해? 그럼 자기 소신이면 이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명 투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인이 투표를 것이 아니고 국민의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명.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이 저 사람이 우리 뜻에 따라서 찬성을 던졌는지 반대를 던졌는지 보여야 돼요. 모든 국회 표결은 그 대법원장 이런 거 뽑을 때는 그 교황식으로 해갖고 무기명 하거든요. 제가 17대 때 그것까지도 기명으로 하자 그랬잖아요. 아니 모든 걸 공개하자. 모든 투표는 국회의원이 자기 개인 사감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기는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총수 입장에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늘 나를 만나니까 국회의원 다 나 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러지 않아요. 아니 순간적인 깜짝이 방심했다. 오늘 너무 덜 들이대갖고 이러면 우리 팬카페에서 막 울부짖어. 더 들이대라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도 FTA는 자기는 FTA를 반대하는데 내 지역구의 의원이 찬성했다. 네. 그럼 다음 표를 안 줄 것이고. 표를 안 주고. 거꾸로 내가 FTA를 찬성하는데 저 사람이 반대했다. 그럼 또 표를 안 준다고. 네. 이거 당연한 권리야. 그걸 알아야지. 자, 자기 지역구나 어떤 국회의원이 FTA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어떤 입장인가 좀 지켜봐뒀다가 내년 4월에 표로 얘기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FTA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무기명 투표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무기명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협정인데 왜 무기명으로 해?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좀 가만히 있어봐요. 얘기 먼저 얘기해. 무기명 투표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봅시다. 뭐가 두려운지, 뭐가 무서워서. 무기명을 하자는 사람들이 사실은 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 40명 절충안에 사인했다는 사람들 명단 공개하려는 거에 스스로 이렇게 자신 있으면 제가요. 곧 우리 야권 중통합 하지 않습니까? 그 진보 3당 빼놓고 이 통합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이미 5, 6개월 전서부터 예견했잖아. 중통합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와 모바일 투표 된다. 그러니까요. 이 대중적 지지도와 국민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엔 당대표와 최고위원 됩니다. 그게 저도로 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 안 한다. 누가 말아? 실제 내 얘기 들어봐요. 안 한다. 미건스나 하라고지, 미건스나. 내 얘기 들어 어떤 사람은 또 미스 건우를 이걸 보낸다. 나 미스 건이 뭔가 하고 한참 들이다 왔다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방송을 통해서 선언을 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지금 나갈 듯이 추워도 없거든요. 그런데 당에서 이 사람들 정리 못하면 내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서 새로운 지도부 되면 공천 다 아웃입니다. 이런 사람들 공천 주면 진보 진영 망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당 대표 되는 게 협박이야. 이게 어떻게 협박이야? 왜냐면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협박이야. 아니 이거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무서워. 협박을 해도 돼. 무서워. 출마하는 게 협박이야. 아니 김 교수 어떻게 생각해? 동의합니다. 네. 박수 두 번 쳐봐 뭐 이번엔. 맞아. 아 진짜 이분들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했죠 22조 2항에 따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리고 국회 이게 협상인지 국회 비준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알았어요. 3선 동안 뭐 했냐 말이야. 무서워 죽겠어. 정봉주가 국회에 없어서 그랬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거는 우리 또 주진우처럼 훌륭한 기자가 하는 거고 그런 거는.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경기 수원 팔달 남경필 경기 의왕 과천 안상수 경기 포천 연천 김영우 경기 파주시의 황진하 서울 동작구을 정몽준 서울 노원구병 홍정욱 서울 강동구갑 김충환 서울 강서구갑 부상찬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부산 영도구의 김형호 부산 서구의 유기준 부산 수영구의 유재중 비례대표 정옥임 경북 포항 남구 이상득 인천 남구의 윤상현 인천 계양구을 이상권 인천 남동구갑 이윤성 대구 수성구을 주호영 대구 달서구갑 박종근 왠지 생각나는 이분들 자꾸 생각나는 이분들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왠지 자꾸 생각나네 이분들이 뜬금없이 생각나네 쫄지 말고 불러보자 이분들을 깨알같이 불러보자 각하께서 말씀하시길. Yeah,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배추값이 비싸면 양배추 먹어 물가가 오르면 좀 아껴서 써요 지금은 곤란해 좀 기다려줘요 노점상 해봐서 하는데 전 거민도 돼봐서 하는데 난 또 라디오 방송 해봐서 하는데 요새는 낙곰수가 전세계 대세라는데 Worldwide Podcast 1위로 널리 떨쳤네 각하의 이름 절대 그럴 뿐은 아니지만 소설을 써보는 거야 우리들 맘이니까 카카도 듣고 계신 거 다 알아요 전화 한번 주세요 맥주 한잔 빨아요 Yeah, let's have a party 카카를 따라서 술값은 반띵 아 맞아 지난주에 우리가 리얼미터 우리
신뢰도 종합 85%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리얼미터가 또 조사를 했어요. 조선일보 신뢰도를 먼저 조사했어.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일단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선일보의 신뢰도를 보는 사람들만 꼭 네. 신뢰도 높아. 왜냐면 그래야 공평하잖아. 공평해. 네, 일단 지난번에는 우리를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뢰 조사했으니까 일단은 우리 듣는 사람들만이에요? 아니면 국민 일반이었어요? 아니 우리 듣는 사람 중에서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선일보 신뢰도를 조사를 했어. 우리는 공평하거든. 예. 매우 신뢰 13%. 어느 정도는 신뢰한다 46%. 그럼 총합하면 얼마죠? 보는 사람들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신뢰도가. 60%. 물론 안 보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30% 예전에 시사 인해 조사 한번 하지 않았나? 네네. 그때 몇 프로 나왔어요? 10%대 나왔지. 10%대죠. 최고 낮습니다. 최저가 항상 신뢰도 최저는 조선일보입니다. 10%면은 나 지금 당장 놓았을 때 내 대선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김총수님 그거 부탁 좀 드릴게요. 리얼미터에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제 이름을 대선 후보군에 넣지 말라 그래, 그럼. 왜 사람을 죽일라 그래, 그렇게. 누가 넣는다요, 누가. 자, 그런데. 새겨들어. 조선일보는 괴담을 걱정할 게 아니라 자기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60%밖에 안 믿는다고. 양쪽을 한번 비교해본다 그랬잖아요. 자기 양쪽. 신뢰도를 걱정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양쪽을 양쪽을. 비교해야지, 양쪽을. 다음에. 순서대로 하자고. 네. 하여튼. 조선일보 괴담 걱정하지 말고 본인들 신뢰도 조심하시고 괴담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인천공항 매각이 무산됐다고 했죠. 했죠. 바로 뒤집혔어. 우리가 이거 매입 아니냐고 설레 떠들었잖아요.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회사가 마치 매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회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내국인이 그럼요.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껴서 매입하는 거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이미 전례가 있다. 뭐 론스타 같은 경우 그런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왜 전 세계 공항평가 1등 하는 거 그리고 장사 잘 되고 있는 걸 팔겠느냐. 이런 우리가 추정과 의혹과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지적을 했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공항을 사려고 하는 대표회사가 바로 맥쿼리고 맥쿼리의 또 카카의 조카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절에 이것이 추진되었고 그런 얘기를 쭉 했죠. 이미. 그렇다면 이런 맥쿼리처럼 이렇게 사회 간접 자본에 터널이나 공항이나 도로나 이런 데 투자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가는지 일단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기할까요? 아무튼 인천공항 매각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그 국회에서 그 예산을 깎았습니다. 4,300억 정도 매각을 하려면 도로를 이렇게 건설을 해서 넘긴다 이게 계획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을 삭감했어요. 도로 보수에 쓴다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도로 보수는 하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분을 팔아가지고 생긴 돈을 도로를 까는 데 쓴다. 근데 돈이 있기도 전에 거기다 배정을 해둔 거야. 그러니까 도로를 깔려면 공항을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백지화됐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재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죠. 그전엔 강만수 장관도 그랬는데 이 기획재정부 장관들은 FTA도 있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 박재한은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4일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문일답. 정부에서 이걸 지금 지분 매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이것은 폐기대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2, 3일 전에 법안심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경청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만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 포기하십시오. 지금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기획재정부가 이 지분이 매각될 것을 감안해가지고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 세입으로다가 반영을 해서 도로나 철도 사업에 이걸 편성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그러다 보니까 2년간 자그마치 1억이 넘게 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SOC 사업이.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북경이라든지 뭐 상해 등등에서 최근에 이제 신설한 공항들이 서비스를 굉장히 개선을 해서 싱가포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년째는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고 잘 아시는 대로 그런 공항들은 지분을 사실 일찍 좀 매각을 했었습니다. 지분 일부를. 그래서 꼭 뭐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앞으로 개선할 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정말 나쁜 의도로 공항 지분 일부를 매각하려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세출 예산도 좀 교토 계획 같은 것도 무망한데 반대로 또 법을 고쳐주시면 또 깔끔하게 해결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무조건 1순위가 공항 파는 거예요. 장관들이 무슨 공항을 파는지. 이게 진짜 꼼수인 게 네. 공항을 그러니까 도로를 안 고치면 사실 일반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동네 도로 왜 안 고치느냐, 파헤친 거,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산이 안 나온다. 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동네 도로 가려고 그 예산을 따내고 싶어 해요, 당연히.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꼼수 쓴 거지. 정부가 3년 동안 예산을 짜면서 인천공항 매각이 이게 조금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반대 부딪히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산을 짜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 지분을 팔아야 지역구 민원 사업에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맞물려 이렇게 꼼수를 이렇게 꼼수를 부려놓은 거야. 이렇게 끼어 팔기식 예산 편성해가지고 니네 동네에서 인기 있으려면 공항 팔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끝까지 이 꼼꼼한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얼마 전에 그래서 삭감했다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다가 네. 다시 뒤집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도 출석 불러야 됩니다. 방위위에서는 국민적 저항이 크니까 그 예산을 다 깎아버린 거예요. 네. 없애버렸는데 이게 지금 그걸 깎아버리면 공항을 팔아야 된다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결심사 소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고 자기 지역 예산 챙겨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내는 거예요, 다시. 자, 예결위에서. 이거 한나라당 의원 얘기인데 공항을 팔아서 지금까지 끝이 좋았던 적이 없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시킨 이후에 가장 유럽의 허브 공항이었었는데 그 민영화 이후에 세계 공항 혼잡도 세계 1위 됐습니다. 그리고 출발 도착 지연 가장 높은 공항이 됐고요. 네. 공항 이용료는 한국의 10배 이상입니다. 아테네 공항은 민영화 이후에 500% 올랐다고. 인천공항 민영화 꼼수는 지분 보유와 상관없이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경고하는 의원들은 이름 좀 밝혀줘요. 현규환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최근 얘기로 할게요. 우면산 터널이 있어요. 1분 정도 이렇게 아주 짧은 터널인데 2,000원이에요. 대단히 비쌉니다. 근데 과천이나 안양을 넘어갈 때 그쪽으로 가면 대단히 빨리 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수요 예측하고 실제 통행량하고 틀려요. 정부에서 보조했는데 보조한 액수가 이미 올해 500억 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우면산 터널은 맥커리가 지분을 36% 가지고 있는데요. 투자비가 총 사업비가 1,402억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물어준 돈이 아까 500억 원이 넘어갔죠. 2033년까지 우리가 여기 맥커리하고 통행료 대비해서 보장해 주기로 했어요. 수익을.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할 세금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물어줘야 할 세금이고요. 통행료에서 떼어가는 거는 둘째치고요. 통행료 이번에 올랐어. 이번에 500원 올린답니다. 왜 올리는지 이유도 없어. 예, 이유도 없습니다. 맥커리가 요구했겠지 뭐. 우면산 터널에서 맥커리가 96억 원을 정부 측에 빌려줘요. 그런데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입니다. 자, 이렇게 챙겨줍니다. 그걸 왜 빌릴까? 그렇죠. 왜 빌릴까? 아니, 이거는 이명박 시장 시절에 2004년도 1월에 개통된 일인데 그때 당시도 말이 많았습니다. 맥커리의 대표이사가 카카였나? 아니요, 조카가 조카였나? 네, 그때 당시에 카카 조카였죠. 이명박 시장 때 우면산 우면산 터널이 이때 시작됐어요. 배경과 그리고 최소 수입 보장률 이렇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올려줘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예, 맥쿼리의 감독 이사라고 저기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주 친합니다. 저 송경순 맥쿼리 인프라 감독 이사라는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서울시에서 AIG 하고 건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맥쿼리가 관여합니다. 자, 여의도 AIG 그렇죠. 자, 몇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있는데 호남으로 가려면 천안논산으로 가면 30분 정도 당겨집니다. 그때 2003년에 7,000원이었는데 2004년에 7,300원, 2005년에 7,600원, 2006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자 고속도로 중에 하나죠. 지금은 8,000원 넘어요. 지금은 2009년에 8,400원이었는데 계속 오릅니다. 대구 부산도 그렇고요. 서울 외곽순환도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인천공항 인천대교 이게 다 맥쿼리가 합니다. 맥쿼리가 투자하는데 몇 개만 출석 부를게요. 인천대교,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대교는 맥쿼리 지분이 41%고요. 인천국제공항 지도기 비쌉니다. 맥쿼리 지분 24.1%.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모두 이 맥쿼리가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 우리나라를 떠나려면 네. 맥쿼리를 거쳐 돈을 주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공항까지 먹으면은 확실한 거지 이제. 그렇죠. 그 얘기 말씀드렸죠.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맥쿼리가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비싸죠. 용인 서울 맥쿼리 지분 35%고요. 저기 광주 그 이순환도로 맥쿼리 지분 100%입니다. 마창대교 맥쿼리 지분 100%고요. 아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지겹게 비싼 그 천안 논산 고속도로 맥쿼리 지분 60%입니다. 수정산 터널 맥쿼리 지분 100%고요. 저기 부산의 백양터널 맥쿼리 지분 100%입니다. 근데 모두 보장 기간이 25년에서 30년입니다. 25년, 30년 계속해서 그리고 아까 이자로 챙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자로 챙기고 통행료로 챙기고 그리고 아까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배당받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줘야 됩니까 여기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회사 좋으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 외국인 회사가 만들어내는 상당 부분 만들어내는 기금 속에 사실은 내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 내국인이 이 의사 결정 과정 속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번에 말씀드렸 맥쿼리 인프라라고 있는데 주주들 따져보면 기관 투자자가 한 60% 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26%고 개인이 11%인데 주요 주주 따져볼까요? 군인공제에 있고요. 신한금융그룹이 있습니다. 금호생명이 있고 캐피탈 리서치 앤드 매니지먼트 있고요. 대한생명, 맥쿼리 그룹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나눠 가지면 이거 맥쿼리는 그 외국이 아니라 그 국내 그 투자자들이 거기에 외국인인 양 위장하고 들어가 있는 거죠. 검은 머리 외국인인데 저기에 정치권과 이렇게 연루돼 있는 건 없나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대에도 저게 지금 보니까는 정권이 바뀌어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주요 SOC 공사를 다 따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래서 론스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서울시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맥쿼리가 이 인프라에 가장 중요한 데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론스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론스타와 SK와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금융그룹과의 관계. 왜 이렇게 도대체 론스타에게 돈을 못 줘서 안달인 건지. 돈을 못 줘서 안달이거든요 지금. 왜 맥쿼리한테 이 공항을 못 줘서 안달인 건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 주 할 거지만 핵심이 이거 같아요. 보니까 론스타가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외환은행 매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금융그룹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그 계약이 김승유 회장님께서 카카와 고대 동기동창 카카오 절친이죠. 청계저던 2, 3년 하나금융그룹은 BBK에 투자한 때부터 이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는데 1조 9천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그러니까 론스타한테 돈을 못 퍼줘서 안달이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론스타한테 돈을 퍼줄 준비를 지금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왜 그런지 하는 것을 그런데다가 SK도 또 거기에 껴 있어요. 그렇죠. 대단히 이상한 그림인데 이상한 그림인데 조사에 들어갔죠. 다음 주면은 이제 그림이
제가 좀 그 간단한 걸 하고 우리 주진우 기자가 굵직한 걸 하면서 아니요. 결국은 제가 왜 갑자기 반대로 해? 새로운 깔때기 자꾸 써먹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큰 그림은 정 의원님이 그리고 제가 밑에 자잘한 거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커가는 이상해. 커가는 주진우 기자 같은 동방 깔때기 자꾸 나와. 아니 이제 원웨이 깔때기가 있어 합동으로 쫙 빨리게 있어. 저 곽교육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맞아. 개판 있었죠. 예. 이주호 장관의 최측근으로 교과부 대변인에서 전격 발탁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업무를 맡게 된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수장의 부재라고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과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교육감이 자리를 비워 권한을 대행할 뿐이다. 그런데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가 하면 취임식장에 부교육감 취임식이 아닌 교육감 권한대행 취임식이라는 플래카드를 붙여 구설수를 자아냈다. 교육감 권한대행은 역할일 뿐 직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부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이들은 정부가 서울시 교육청을 장악해 광노현 교육감의 혁신 정책을 뒤흔들 것이라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뜻은 지난 8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다시 확인되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된 틈을 타서 민선 교육감이 설정한 기조를 흔든다면 교육 자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우려했다. 내일부터 내가 왕이다. 짧게 하죠. 오늘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는데. 수요일 날 대법원에서 그 기자회견 이후에 10시에 바로 직후에 있었죠. 곽교육감 재판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좀 서울중앙지법 311호. 짧게 할 얘기는 안 되는데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보흠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 회계 책임자였었죠. 이분 증인신문을 쭉 하는데 지금 검찰의 논리는 이겁니다. 검찰의 이 사람들 이보흠 무슨 김성호 양재원 이런 사람들 자수서를 보면은 사퇴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돈을 주는 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6개월 지난 다음에 돈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곽교육감이 알고 있다. 이게 자수서 내용이죠. 자수서 내용이고 공소 사실의 핵심입니다. 네. 알고 있다고 자수서에 나와요?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광노현 교육감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람들은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술서를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거죠. 자술서에는. 그런데 이제 그 자술서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모든 증인들이 다 번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화가 난 거죠. 왜 자술서 조사 받을 때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걸 번복을 하느냐. 네네. 너네 자꾸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영상 녹화물을 까겠다. 너네 조사받을 때 했던 거. 그래갖고 이번 수요일. 어제 공판장에서.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 기자회견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갔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래서 뭐를 했냐면 20-30분 되는 영상물을 몇 번씩을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영상물 본 거야, 이번에는. 네. 근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됐냐면 이보험이 계속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내가 진술한 내용이 다 빠지고 검찰에 유리하고 광노현 교육감에게 불리한 내용들만 진술서에 남아있다. 이거 한명숙 재판의 재판이에요. 네.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화가 났고 영상 녹화물 까겠다 수사받는 현장. 네가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영상 녹화물 까는 거는 대단히 지금 공지에 몰렸다는 건데요. 깠어요. 깠는데 어제 그래서 영상물을 공판장에 틀었군요. 틀었죠. 그래갖고 판사, 변호사, 검사가 다 봤는데요. 동시에 이게 자충수 중에 셀프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을 퍼먹은 거예요. 영상물을 깠더니
한 7, 80% 정도가 없는 거예요. 오. 영상물에 나오는 내용이 자술서에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대답을 했는데 또 쭉 한 20, 30분 지나는데 뒤에 물어본 답을 앞에 질문한 거에 답인 것처럼 앞으로 끌어내요. 자술서를. 조작 왜곡인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조작 왜곡 편집인데. 네. 이래갖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깠어? 왜 셀프를 퍼먹은 거야? 아니 무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자기들이 무슨 그 수사를 하면서 이범에게 뭐 불리한 뭐 그 수사를 했다든지 뭐 이런 기사가 좀 그 자극적인 기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했냐. 그러면서 훌러덩 깐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자술서를 보면은 마치 공소시효를 피해서 공소시효 지난 다음에 그 돈을 주고 광노인 교육감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자술서는 그런 뉘앙스로 쫙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깠더니 완전히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판사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변호사들이 하면서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는 모든 것은 공판 중심주의다. 재판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어떤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래서 일반 방청인들이 오늘은 변호사가 완승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했더니 처음에 광노인 교육감에 무죄로 가는 게 1, 20%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던 변호사가 허리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한 장면에. 그 장면에. 근데 이제까지 계속 이제 그 진술하니까. 왜냐면 자술서만 보면. 자술서만 보고. 근데 이제 요즘 공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나신 이용훈 대법원장이 자술서를 집어 던져라 그랬잖아요. 초임에. 그 대법원장 초임 시절에. 그러면서 공판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든지 간에 판사들은 공판장에서 한 내용만 믿어라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찜찜하거든. 검사 조사하면서 말을 번복한 것 같기도 하고 찜찜한데 영상 녹화물을 틀면서 판사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를 자술서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뭔지 아세요? 영상 녹화물을 만들면 이 영상 녹화물을 CD를 만들어서 둘이 이 참고인이나 피의자하고 검사하고 같이 봐요.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둘이 무인을 해갖고 봉을 해버려야 돼. 투표한 봉하듯이. 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미리 스티커에다가 무인을 미리 받아놔. 근데 30분만을 딱 보고도 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 부분 내용이 앞뒤로 막 뒤바뀌고 이 자술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됐구나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제가. 광노인 재판 다시 한번 좀 그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어제 변호사들이 그래갖고 박명기 교육감 측도 그러고 광노인 교육감 측도 그러고 이게 실제로 광노인 교육감은 모르고 내부적으로 그 자기들 동석끼리 만났고 사적으로 한 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변호사들이 얼마 전서부터 가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제 영상물을 봤더니 그런 확신이 완전히 배가 돼버린 거예요. 변호사들은 이런 얘기까지 했대. 우리는 자술서 이거 공판하고 자술서 참고하겠습니다. 자술서 뭐 좀 참고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들은 심지어는 판사는 그거를 참고하겠다는 얘기조차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엄청난 분위기가 어제 역전됐네요, 완전히. 어제 반전된 거예요. 드디어. 막 변호사들 흥분해갖고 요즘 뭐 국회의원들 3, 40명 저한테 계속 보고하잖아요. 변호사들 보고하고 어제 진짜 흥분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깔때기 잊어버렸나 했어.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학생이 녹음을 하다가 걸렸어요. 경위한테. 학생이. 공판장에 왔던 공판장에서 그거 녹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물었답니다. 당신 누구냐? 학생이다. 여기서 녹음하면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모릅니다. 학생은 몰랐을 수도 있죠. 아니,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들렸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들렸냐? 그러니까 이걸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봉주 의원 여권 발급 촉구 기자회견장에 갔다가 거기서 광노인 교육감 재판이 따르니까 왔습니다. 재판장이 발칵 뒤집혀갖고 그냥 다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어느 변호사인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따져 묻고 이제 벌금을 때리려고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뭐 학생이 잘 모르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마디 거들었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지금 변론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학생을. 예. 그래갖고 20만 원 벌금을 먹었어요. 근데 나오는데 강남에 사는 어떤 광노인 지지자인 것 같다 그러더라고. 광노인 교육감. 그분이 학생이 무슨 돈이 있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걸 벌금 내라면서 20만 원을 줬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학생이 미권 쓰거든. 미권 써 같이 지내면 이런 행복한 일이.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하고 하면 이런 행복한 일이. 그래서 어제 재판이 광명의 교육감 측에서도 그러고 무척 흥분했어요. 분위기 반전됐네요. 예,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상을 깐 게 셀프 빅엿이 돼버렸네. 셀프 울트라 그레이트 빅엿이에요, 이거는. 감격스럽습니다. 아메리카에 울려 퍼지네. 샤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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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을 건들지 마라. 자, 그러면은 선관 얘기도 짧게 한번 하죠. 네. 왜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선관위 로그 파일 정보 공개 요청을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공개하지 않았어요. 예. 네,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고, 제가 이제 김총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투표소. 예, 투표소 두 가지인데요. 네. 투표소 얼마나 바뀌었는가? 투표소 바뀐 거에 대해서 통계를 내겠다 그래서 통계를 내지 마라. 로 데이터를 그냥 줘라. 라고 문방위 소속의 전예수 의원이 그걸 요구했고 전체를 다 받았어요, 어제. 오케이. 전체를 다 받았고 그쪽에서 이제 금천구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쪽 방에다가는 전예수 의원 방에다가는 금천구 조사해라.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에 데리고 있었던 제 그 나와바리 제 계보 보좌관들에게 전체 분석하라면서 오달 줬어요. 네. 두 가지 포인트를 조사해라. 네. 그건 뭐 여기서 밝힐 거 없고요. 지금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예수 의원이 이제 이쪽 인터넷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로그 파일을 줘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쪽에서도. 예심위에서. 제가 달라 그러라 그랬죠. 네. 제가. 예심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밖에 없어요. 줘라라고 했더니 지금 선관위에서 나온 답변은 뭐냐면 로그 파일 자료는 국정원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는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 국정원에 가요? 그렇게 답변이 왔대요. 로그 파일은 서버에 있는데 무슨 국정원에 가지고 있어. 이건 속기록을 그대로 제가 본 게 아니고 전예수 의원한테 전해 들은 거기 때문에 다소 내용이 좀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로그 파일에 대한 지금 주소지나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국정원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온 거예요. 아니 국정원이 로그 파일을 왜 국정원이 관리를 해? 그러니까 지금 피하는 거죠. 서버에 있는 건데. 그래서 요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로그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대로 가게 되면 이건 국정조사감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이죠 이게. 예, 선거 바로 다음 날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김총수님, 제가 보고 잘했어요. 잘하셨고요. 박수. 세 번 쳐보내는. 세 번 까면 아니야. 전현수 의원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제 막 밤에 새벽 1시에도 전화가 오고 그래서 지금 자료 분석하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죠. 수시로 바꿔놨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상했거든. 이거 한두 개 바뀐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맨날 폭풍 집필한다고 안 하더니 드디어 들어갔어 이제. 그 광진구로 지역 기반하고 있는 전예수 의원님 열심히 했고 지금도 막 조금 아까 보니까 전화가 왔었는데 이거 방송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혼자 말을 해. 텔레파시야. 거기 전해수 구원을 몇 번 말해 지금. 좀 해줘야지. 열심히 잘하는데. 어쨌든 선거 바로 다음날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4주째예요. 예. 로그 파일 분석하는 몇 시간이면 돼. 아니 끝나거든요. 신청했잖아요. 그 자료 달라고. 안 줬어요, 우리도. 안 줬고. 당연히 안 줬죠. 선거 당일날 오전에 선관위 디도스 기사가 났거든요. 네. 그리고 투표소 바뀐 기사가 각각 났는데 제가 또 이런 촉이 졸라 발달했어. 보자마자 이상해가지고 박원순 원순닷컴 로그 파일은 분석했는데 받아가지고 그때 디도스가 맞아. 2번 했어요. 2번 공격. 디도스 그런데 선관위 쪽은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과 양상이 달랐다고요. 왜냐하면 디도스라는 게 공격이 길어봐야 10분 15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 접속이 안 된 건 6시부터 8시 반 정도라고 2시간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다른 페이지는 작동을 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김총수가 보기에 그 DB 연결을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 지3회 장소로 날아가게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이것은 DB 연동 에러로 추정된다. 그때 이미 말을 했잖아요. 첫 방송에서. 그때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로그만 분석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를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동이 끊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연결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접속 폭주로 인한 장애인지 아니면 외부 해킹을 해서 끊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끊었는지 그게 로그 파일을 보면 다 나오는 100% 확실하게 나와요. 100%. 근데 이거는 뭐 잠깐만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네? 지금 로그 파일을 주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국회에서 계속 내고 당에서 요청하고 그러게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그 로그 파일을 조작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나요? 만약에 접속 폭주, 외부 해킹, 단순 실수면 조작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돼서 안 된 거라고 보여주면 다 해결되잖아. 지금 안 주고 있는 건 뭔가 의혹의 여지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개하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접속 폭주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외부에서 해킹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외부 해커의 잘못이지. 그리고 단순 실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끊었다 하는 그 사항만 제외하면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근데 의도적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다음 공정사회인데 각하가 주장한다. 이거 선관인데 그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렇게 몰아치면 누군가 담당자나 아니면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이 실수로 했다고 누구 하나 손 그게 들어서 예상되는 답변이죠.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로그 파일을 정확하게 원본 파일을 보면 보기만 하면 그게 만약에 앞에 말한 접속 폭주 외부 해킹 단순 실수면 아무 상관없는 문제 없는데 공개하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걸 끌었다. 그러면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선거를 방해하고 개입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국가 기관망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그 로그 파일 주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담당 실무자가 그렇죠. DB 입력하다가 실수했다. 저 하나 잘못 찍었다. 그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한 바인데. 그러면 왜 이제까지 안 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조중동 보수 언론에서 기사 쓰겠네. 내부 직원 서로 감싸려다가 큰 오해 불러. 뭐 그런 식의 기사도 가능하죠. 이거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로고를 빨리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 사건은 심증이 아니라 100% 확실한 물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조작하면 그 로고 파일도 남는다는 거죠. 조작해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약에 나중에 로그 파일을 바꿨다. 그러면 로그 파일을 바꿨냐 안 바꿨냐를 알아내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로그 파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그 서버를 다 뒤져봐야 돼요. 그 서버에 뭐 이벤트 로그라든가 흔적들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국회 차원에서 해결을 할게요. 왜냐하면 줬는데 좀 수상하다. 그럼 바로 국정조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아니, 거라고. 국정조사해야 돼 이거. 네,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정조사에 들어가고도 남을 사건이죠. 중요한 사건. 선거 개입을 한 물증이 100% 있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 이게 이제 12월까지 이게 중요한 건 이거 계속 가야 돼. 왜냐면 내년 4월 4일 총선 있죠. 그렇죠. 대선 있죠. 그래서 제가 FT에 절충안을 낸 의원들 때문에 당의 중책을 맡아야 되는 이유와 함께 이 문제를 국정조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저를 당에서 지금 필요로 할 것 같네.
아니 작은 파일 하나만 공개하면 모든 게 끝난다니까. 어쨌든 그 다시 한번 정보위나 이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속 요청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그럼 마무리 우리 오늘 소개 안 했으니까 자기 소개할 시간을 좀 줘. 맞아. 우리 이빨이를 안 했구나. 그럼 어쨌든 뭘 안 한 것 같더라고. 이빨이. 노원구 월계동을 핵 방사능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치명적인 매력의 남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지역 기반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위대한 정치인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입니다. 많이 준비된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소개 안 해주면 지금 울라 그랬어. 집에 가서. 이빨이. 저는 준비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해봐.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럼. 네. 시사주간지 정통 이렇게 해봐 한번. 정통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주진우입니다. 근데 정통하면 웃겨요? 이게 웃겨. 이상하게 웃겨.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러다 이제 좀 바꾸라고. 그래요? 덜 웃긴다고. 그럼 매우 정통으로 바꿔 그러면. 아니 내가 그 특강 가서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지도자는 용기와 희생이 있어야 돼. 근데 전 그게 없어 지도자가 안 돼. 그냥 희생과 용기가 있을 뿐이야. 재미없어 그것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얘기해. 사람이면. 아니 공주형이 저걸 썼어요. 책 추천사 썼어요? 달려라 정봉주 썼는데 공주형 작가가 공주형 작가가 썼어. 달려라 정봉주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어떻게 정치인이 자기 자랑을 저렇게 해대도 귀여움을 받는 정치인은 자기가 보다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 책은 안 사주면 우리가 깔때기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썼더라고. 근데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 의원님이 한국 출판계를 이끌어갈 두 거목이라는 거야. 둘이서. 양대산맥. 스스로를. 내가 공주형한테 보냈죠. 앞으로 공주형 작가와 자기가 양대산맥이라는 거야. 공주형 작가에게 앞으로 공주형 작가의 작품에 서평을 쓸 수 있는 위대한 저술가 정봉주입니다. 그렇게 하거든. 이제 머리가 아프려고 그래요. 나 오늘 좀 적게 해갖고 별로 지치지 않았어. 이빨 조금 더 하고 싶어. 네. 예. 이 영광의 10세 얘기를 했었는데, 도합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계속 쓰더니 그 인상하고 있었던데. 조국 현상을 말한다. 영광의 18쇄가 됐습니다. 그것도 18쇄? 나는 꼼수다 뒷담화 5쇄 그리고 최근에 나온 보수를 팝니다 5쇄 다 합해서 28쇄가 됐습니다. 저는 달려라 정봉주 참고로 7만 부 초판. 7만 번을 찍었어요. 예. 그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하는 일인데. 4만 3만 이렇게 나오는데 한꺼번에 못 찍는데 그래서 4만 3만 이렇게 나오는데. 의원님 거는 많이 남을 거라고 봐요. 재고로. 그게 걱정이네요. 중앙일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신상을 털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잖아. 압박의 파도가 밀려오고 나는 있어요. 식사량 말고는 털어서 나올 게 없습니다. 아니 우리 4명이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불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더군다나 40년씩 각각 대충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거에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 뒤져보면. 단 하나의 잘못도 없이 완벽하지 않으면 각하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나? 우리의 대답은 이거야. 싫다! 그리고 우린 떠들 거다, 씨발. 그리고 나는 꼼수다. 공지사항, 마지막 공지사항. 나는 꼼수다. 민변. 프로젝트 공개합니다. 우리도 피부과 건으로 경찰 고발됐지만 또 고발된 서울선거시장 관련해서 개인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또 FTA 괴담 구속 수사한다고 검찰이 얘기해서 구속 수사한다고 무려 그랬죠.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심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쫄게 됩니다. 당연히. 아니 트위터 한 줄 쓰면서도 걱정을 하게 된다고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쫄아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자기 검열. 그렇죠. 선거, FTA, 4대강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 유권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틀린 걸 틀렸다고 임금 능기는 당명이다 말할 권리를 위해서 공익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이 기금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분들을 민변이 무료로 변론해드립니다. 공익기금에 기초해서. 그렇죠. 현재 민변에서 기금 모금을 위한 법적 검토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요. 약 2주 후 절차가 완료되면 나는 꼼수다와 민변의 공동 프로젝트 쫄지마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명 쫄지마. 거기 달려라도 한 번 좀 넣어줘. 쫄지 말고 달려라. 편집. 그러므로 쫄지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